오늘은 춘천 마라톤 하는 날. 오늘은 10월 10일 춘천 마라톤 하는 날. 비가 와요. 이런 날이 뛰기엔 더 좋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메르하이 훈데 자이씨가 처음 출전한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올해 가을에 열린 춘천 마라톤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기대에 들뜨게 했는데요. 마라토너들은 춘천 마라톤을 가을의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의야모를 끼고 달리는 코스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맑은 공기와 완만한 경사 등 그렇게 춘천을 달리는 마라토너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래간만에 열린 경기로 인해 곳곳에서 흥분과 설레임이 가득했던 이날에 마라톤이라고는 경험이 전무한 메르하이 씨가 호기롭게 출전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춘천 마라톤에 참가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였는데요. 그의 아버지 로벨레 훈데 자이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의 청년 6,037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르하이 씨의 아버지는 에티오피아의 황실 근위대 강류부대 소속으로 화천과 철원 지역의 격전지, 봉당덕리 전투 등에서 싸운 참전 용사였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군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으로 전투병을 파견한 16개 나라 중 한 곳으로 무려 253전 253승이라는 거짓말 같은 불멸의 기록을 세운 나라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의 황제는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자 황실 근위병을 중심으로 보병 1개 대대를 편성했으며 강류부대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강류는 에티오피아어로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또는 초전박살이라는 뜻으로 셀리시의 황제는 출정식에서 장병들에게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라는 특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만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왔던 당시의 부대원들은 1956년까지 주둔하며 124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대원 모두 황제의 특명을 지켰으며 그들은 전후의 시신도 모두 수습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부산 유엔군 묘역에는 에티오피아군 병사의 무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로벨레 씨의 막내 아들인 메르하이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한국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듣고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면서는 한국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르하이 씨는 고국에서 학부를 마치고는 강원도 화천군이 후원하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으로 올해부터 춘천 한림대 언론정보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데요. 화천군에서는 2009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림대와 함께 후손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유학을 돕고 있는데요. 메르하이 씨는 화천군이 후원 중인 장학생 중 마지막 1세대 후손입니다. 그는 2학기째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원 생활은 만점이라며 아버지의 기운도 느껴져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춘천 마라톤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용사들이 방한했을 당시 가이드로 나섰습니다. 이 당시 만난 참전 용사 타데세 월데 씨가 에티오피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듯 소중한 경험을 느낀 메르하이 씨는 스포츠를 통해 우애와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타데세 월데 씨의 말에 감명받아 춘천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마라톤의 출발 지점인 공지천 일대에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도 있어 더욱 아버지를 생각하며 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기권하고 싶었다면서도 아버지께서 물러서지 않고 한국을 위해 싸우셨듯 나도 끈질기게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낸 나라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마라톤에 참가했던 그는 그날 마라톤에서 그 말을 깨닫게 해준 은인을 만났던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17km 지점에서 기진맥진해 길가에 있는 분식집에서 허기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음식점이 마라토너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돈을 내야 하자 지갑을 안 가져왔던 그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아본 김영호 씨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딱 봐도 유학생인데 풀코스에 참가한 게 대견했다면서 떡볶이와 핫도그를 사줄 테니 나와 같이 완주를 하자고 유혹했다. 메르아이에겐 달콤한 악몽의 시작이었던 셈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는 그의 모습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남은 20여 킬로미터를 함께 했으며 코스 곳곳에서 사진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사실 김영호 씨는 2012년부터 마라톤에 참가한 마라토너로 평소 5시간대에 풀코스를 주파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 만난 메르아이 씨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록을 포기하고 함께 완주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메르아이 씨를 다독이고 이끌며 결국 메르아이의 첫 도전이 성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김 씨는 첫 풀코스에 출전해 완주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따라와준 메르아이에게 감사하다면서 그에게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 기쁘다고 감동적인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르아이 씨는 미스터 김을 만나 힘들긴 했지만 외롭지 않게 달릴 수 있었다며 오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첫 마라톤 도전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한국인의 정을 느낀 외국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 요시오카 야스히로 씨인데요. 그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일본에서 건너와 춘천 마라톤 풀코스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9번을 참가하고 2020년 10번째 참가를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연기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번 2022년이 되어 3년 만에 춘천 마라톤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드디어 요시오카 씨는 10번째 완주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날 완주 메달을 목에 건 그는 춘천 마라톤과 함께한 지난 10여 년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춘천 마라톤의 매력에 빠져 3번째 완주에 도전했던 2013년 그는 문득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일본에서 온 야스히로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쓴 종이를 등에 붙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수십 명이 다가와 나도 일본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라며 반가워했고 젤리와 사탕 등 간식을 나눠주거나 오버페이스로 달리다가 지친 그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라며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외국인인 내게 선뜻 말을 걸어오는 따뜻함과 친절함에 크게 감동했다. 남에게 쉽사리 말을 먼저 걸지 않는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오카 씨는 당시에 인연이 됐던 한국인 10여 명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는 매년 춘천 마라톤에서 만나 닭갈비 디프리도 했고 일본에 놀러온 이들에게는 자신의 일본 친구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오카 씨는 이상하게 춘천에 오면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당시 내게 손 내밀어준 한국인들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0년간 꿈같은 경험을 선물해준 춘천 마라톤과 한국 친구들에게 이제는 내가 사랑을 돌려줄 차례라며 한국과 일본 마라토너의 우정을 다지는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마라톤에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손을 내민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나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믿으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